1887년 3월 3일은 헬렌 켈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1887년 헬렌 켈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헬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애니 선생님을 만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헬렌이 만 7살을 석 달 남겨놓은 때였습니다. 헬렌은 며칠 전부터 가족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손님 방을 비워놓고 부엌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고 3월 3일 헬렌은 집의 현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으며 인동 넝쿨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헬렌의 엄마 켈러 부인은 헬렌의 오빠 제임스와 함께 애니를 맞으려고 터스컨비아 역에 이틀이나 나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미국 남부의 이 조그만 역에 기차가 설 때마다 애니를 기다렸지만 온다던 애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켈러 부인은 점점 초조해졌지만 애니가 끝내 오지 않을 것이라 상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3월 3일 마지막 기차로 몇 사람이 내렸는데 그 가운데 애니가 있었습니다. 애니는 원래 급행열차를 타려고 했는데 역무원이 잘못 알고 역마다 기차가 서는 표를 끊어주는 바람에 하루면 올 수 있는 곳을 사흘 걸려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몹시 피곤하고 눈도 아팠습니다. 주름진 옷을 가다듬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 쓴 검은 안경을 다시 바로 쓰고 주변을 살피면서 켈러 씨 가족을 찾았습니다. 켈러 부인과 제임스가 애니를 맞았습니다. 켈러 부인의 목소리에선 상냥함과 우아함이 넘쳤으며 붉은 빛이 조금 감도는 파란 눈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애니는 헬렌을 찾았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실망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을 헬렌의 모습을 그려보았기 때문이죠. 마차에 올라 켈러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자 마음이 놓이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애니는 켈러 부인과 자신의 나이 차이가 10살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켈러 부인이 집을 가리켰을 때 애니의 가슴은 뛰었고 어린 학생을 빨리 만나고 싶어 조바심이 났습니다. 애니는 마차에서 내려서 헬렌의 아버지와 인사를 나누자마자 물었습니다. 헬렌은요? 현관문 앞에 헬렌이 서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헬렌에게 다가갔습니다. 헬렌은 안아달라는 것처럼 한 손을 뻗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애니는 작은 소녀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안기려 하지 않고 몸을 빼려고 했습니다. 애니는 놀랐지만 헬렌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몸을 비틀며 야생동물처럼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헬렌의 엄마는 헬렌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 뒤부터 엄마한테만 안길 뿐 다른 사람이 안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헬렌은 작은 소녀라기보다는 마치 야생동물처럼 행동하여 애니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잠시 뒤 헬렌이 애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손으로 이 낯선 사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만지고 둥근 안경과 코와 입과 먼지 묻은 옷을 차례로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애니는 웃었습니다. 애니는 헬렌의 손이 곧 눈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손을 통해 헬렌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어야 할 일이 애니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 손이 어둠 속에 갇힌 헬렌을 빛의 세계로 끌어내 줄 것입니다. 헬렌과 애니 선생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애니 선생님을 헬렌을 방으로 데려가 인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퍼킨스 학교의 학생들이 헬렌에게 마련해준 인형이었습니다. 인형을 무척이나 좋아한 헬렌은 기쁜 나머지 인형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선생님은 선물을 주면서 이 인형을 가지고 헬렌에게 글자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형을 가지고 제법 놀았을 즈음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의 손바닥에 인형 DOLL
이라고 수화 알파벳을 천천히 써 주었습니다. 이것이 헬렌에게 가르쳐 주려 한 첫 낱말이었습니다. 그 뒤 인형을 가지고 놀 때마다 이렇게 써주고는 헬렌의 손을 가져다가 인형의 머리를 톡톡 두들겨 주었습니다. 이 손가락 놀이에 흥미를 느낀 헬렌은 그대로 흉내내려고 애썼고 마침내 이 글자를 정확히 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쓴 것이 흉내를 낸 것일 뿐 한 낱말의 철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낱말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물건은 저마다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헬렌은 새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헬렌의 무릎에 크고 낡은 인형을 올려놓고는 또 인형이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은 인형을 바꾸어가며 새 것이든 헌 것이든 모두 똑같이 인형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어떤 물건과 그 물건의 이름을 서로 연결시켜 그것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선생님이 새 인형을 자꾸 빼앗아 가는데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헬렌은 새 인형을 낚아채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인형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헬렌이 지루해할 때는 산책을 하거나 게임을 하며 놀았습니다. 인형을 가지고 그 이름 쓰기를 가르쳐 주었듯이 선생님은 헬렌의 손바닥에 케이크, C-A-K-E, 케이크이라는 글자를 쓰며 케이크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물을 담는 그릇인 컵, mug, M-U-G, 물, water, W-A-T-E-R, 모자, hat, H-A-T를 가지고 같은 공부를 계속하다가 앉다, 서다, 걷다 같은 동사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애니 선생님은 헬렌이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하며 그보다 먼저 헬렌의 급하고 거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헬렌은 몸집이 크고 튼튼하며 몸매도 균형 잡혀 있고 움직임도 활발했으나 성격은 거칠고 고집이 세어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못된 장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엔 선생님을 방 안에 가두어 놓기도 했습니다. 몰래 문 밖으로 기어나가 열쇠 구멍을 만져보고는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알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열쇠를 가구 아래에 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듣고 애니 선생님이 달려가 문을 열어보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소리쳐 도움을 청했고 헬렌의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아무도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고 헬렌이 있는 곳을 찾을 수도 없었으므로 헬렌의 아버지가 사다리를 가져와 창문을 열고 선생님을 꺼내 주었습니다. 애니 선생님이 헬렌의 집에 온 지 며칠 됐지만 헬렌의 나쁜 행동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힘으로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헬렌의 부모는 헬렌의 뜻을 거슬러 화나게 하기보다는 헬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니 선생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헬렌의 나쁜 버릇과 나쁜 성격과 버릇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렌과 선생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켈러시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날도 헬렌은 자기 접시에 담긴 좋아하는 음식을 손으로 퍼서 입에 구겨 넣었습니다. 애니 선생님은 식탁에서 예절을 모르는 헬렌의 이런 버릇없는 행동을 볼 때마다 매우 놀랐으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헬렌은 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식탁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음식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면 그것도 가져다 먹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선생님은 헬렌이 자기에게 다가와 접시에 손을 대려 하자 재빨리 헬렌의 손을 잡았습니다. 헬렌이 손을 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헬렌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헬렌은 몹시 화가 나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켈러시 부부는 헬렌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애니 선생님은 거절하고 자리를 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던 헬렌은 선생님의 의자를 걷어찼으나 넘어지지 않자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헬렌은 식탁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는 선생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는 듯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애니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헬렌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 다시 손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숟가락을 건네주었다. 아이는 숟가락을 내동댕이 쳤다. 나는 아이를 의자에서 끌어내려 숟가락을 줍게 했다. 드디어 아이를 다시 의자에 앉히고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게 하는데 성공했다. 잠깐 동안 아이는 아무 일 없이 아침을 먹었다. 다시 싸움은 냅킨을 접어놓는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 아이는 아침을 다 먹고 냅킨을 바닥에 던져버린 다음 문으로 달려갔다. 문이 잠겨있자 문을 걷어차며 다시 비명을 질렀다. 또 1시간을 싸웠다. 결국 내가 이겨서 냅킨을 접어놓게 했다. 나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지쳐버린 나는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워 울었다. 애니 선생님은 이번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헬렌을 가족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헬렌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선생님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헬렌의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2사람만이 지내게 해달라고 조심스럽게 상의했습니다. 놀랍게도 쉽게 허락해 주었으나 다만 멀리 떠나지 말고 가까이 있으면서 매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를 들어주면서 다만 헬렌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헬렌의 아버지는 본체 옆에 비어있는 작은 별채를 쓰게 해주었는데 그곳은 헬렌이 태어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하인이 작은 방을 쓰면서 심부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헬렌이 집에서 떠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말을 타고 나갔다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 놓아 낯선 곳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별채로 옮겨온 첫날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헬렌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녁 내내 인형만 가지고 놀았습니다. 잘 때가 되자 아무 말 없이 옷을 벗었지만 선생님이 자기 침대에 오르자 뛰쳐나가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넘게 싸웠을까? 마침내 헬렌이 지쳐서 침대로 돌아왔지만 선생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침대 모서리에 가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습니다. 애니 선생님은 그렇게 힘세고 고집센 아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헬렌은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자주 문 쪽으로 가서 뺨을 만졌는데 그것은 엄마를 찾는다는 표시였습니다. 헬렌은 선생님과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고 인형만 가지고 놀았습니다. 선생님과 헬렌의 싸움은 그 뒤에도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옷 입는 것, 구두 신는 것, 머리 빗는 것을 가지고도 헬렌은 선생님과 다투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헬렌의 아버지는 한때 애니 선생님을 보스턴으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본체로 돌아온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 같던 아이가 얌전한 아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선생님이 입을 맞추어도 가만히 있고 아주 잠깐 동안은 선생님의 무릎에 앉아 있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매로써 헬렌을 굴복시킨 걸까요? 헬렌을 고분고분하게 만든 것은 매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헬렌에게 글자를 써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헬렌은 아직 어떤 물건과 글자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선생님이 자기 손바닥에 끊임없이 글자를 써줄 때마다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직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게임처럼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것처럼 사랑하는 개 벨의 발에 글자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헬렌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거나 거칠게 행동할 때는 아무것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헬렌에게 그것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헬렌은 외롭고 어두운 침묵의 세계로 돌아가 홀로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계에 갇혀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헬렌은 재빨리 알아차렸습니다.